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2021년 8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행히도 2021년 8월은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S&P 500이 0.43% 상승했고요. 다우존스만 조금 떨어졌는데요. 0.16% 정도.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기술주죠. 나스닥이 어제도요 0.9%나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모습을 보니까요. 뭐 급등한 종목은 보이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인 주식은 페이팔인데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이따가 살펴보고요. 애플이 오래간만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 이상 상승하면서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애플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도 2.67%, 테슬라 관련된 기사도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페이스북이 2.15, 아마존이 어제 이제 어펌이랑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좀 긍정적인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2.15%, 줌이 2%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어제 어닝이 발표가 됐거든요. 어닝 발표 이후에 조금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조금 궁금해지시죠? 자, 이렇게 다양한 종목의 뉴스들을 오늘도 준비해 놨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방송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월 31일 이 여름을 보내면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주음 방송에서는요, 미국 주식시장 전망에 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앞으로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동시에 한번 접해볼까 합니다. 일단 시작은 좀 긍정적으로 시작해보고요.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앞으로 좀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을 직접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뉴스는요, 웨드 부시에서 들려왔는데, 지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앞으로 기술주들, 테크 주식들이 7%에서 10% 정도 2월 엔드니까 올해 말까지 오른다는 거잖아요. 이제 9월달이 시작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테크 주식들이 7%에서 10% 올라갈 예상이라면 굉장히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웨드 부시가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주식들을 선택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식들이 선택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믿고 있다. 웨드 부시를 얘기하는 거죠. 웨드 부시가 생각하기로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페드가 연설을 했잖아요. 페드의 연준 의장이 그 메시지가요, 굉장히 좀 불리시했다. 긍정적인 메시지였다는 거죠. 특히 기술주들한테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번에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테크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all clear for risk on asset이다. risk on은요, 이제 주식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건데 위험성 자산에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아닌 것 같고요. 리얼텀이니까 지금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테크 주식들이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던져주고 있고요. 이런 의견을 표현해주는 전문가는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데니엘 이브즈입니다. 자, 그분에 따르면요, 지금 금요일 날 체어맨인 제롬 퍼월이 시그널을 우리한테 줬다. 어떤 시그널이냐면 본드의 테이퍼링, 그러니까 지금 본드를 매입하는 그런 추세는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다. 올해 말까지는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사해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확실하게 한 것은 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서두를 생각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준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도 좋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불리시한 비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러한 견해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몇 년 동안 멀티플 이어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 어떠한 예상이냐면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디지털 혁명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디지털 혁명은 이제 early inning이다.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 가속화되면서 꾸준히 테크주들의 랠리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웨드부시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술주들의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가장 위에 나와 있습니다. 타겟 프라이스가 185달러까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추천해주고 있는 주식은 다큐사인입니다. 290달러를 목표 주가로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350,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470이고요. 셀포인트 테크놀로지가 70달러, G스케일러가 보이네요. 24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가 185달러, 포티넷이 나옵니다. 310달러, 나이스가 310달러, 마지막으로 페가시스템즈가 155달러의 예상 주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주들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기대가 사뭇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영차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줌이라는 종목은 이러한 추세에 편승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2%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요, 지금 어닝 발표 이후에 12%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미즈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줌이 이제 어닝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좀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평범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어닝 결과 발표가 있었는지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Q2 2분기죠. 2분기의 논갭 EPS 같은 경우는 1.36입니다. 지금 흑자로 전환한 지 오래됐죠. 줌은 이미 건강한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6은요, 기대치보다 지금 20센트가 더 나온 거고요. 갭 같은 경우도 1.04,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0.24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괜찮았죠. 한 20% 이상 더 나왔으니까요. 자, 레비뉴 매출을 보시면 1.02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1빌리언을 넘어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53.7% 성장했는데요. 이 수치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죠. 왜냐하면 줌 그러면 보통 전년 대비 보통 100% 성장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왔다가 이번에는 53.7%라는 평범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29.73 밀리언 정도 더 나왔다. 따라서 1빌리언하고 이 수치를 비교해 보면요, 뭐 3% 정도 더 나온 거니까 3%도 안 되죠. 따라서 굉장히 좀 초과하는 실적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정보도 한번 보시죠. 자, 커스터머의 수를 보는데요. 그냥 커스터머가 아니고 TTM, Trailing 12months니까 지난 12개월이죠.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의 기여도가 10만 달러를 초과했던 굉장히 좀 대규모의 기업들을 보는 거죠. 이러한 고객의 수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131%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오퍼레이팅 마진도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28.8%가 나왔는데요. 논갭을 보면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갭을 보더라도 28.8%는 굉장히 훌륭한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FCF,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455 밀리언을 지금 만들어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많이 점프를 했습니다. 373.4에서 455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 2021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 영상을 보시면서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업에 따라서는 회계연도는 1년을 앞서 나가는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회계연도 상으로는 2022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줌 같은 경우는 3분기의 전망을 내놨는데 2022년이라고 써있죠. 자, 3분기 예상치를 보시면요, 매출이 1.015에서 1.02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망치가 1.01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EPS를 보시면요, 1.07을 예상치로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1.09입니다. 따라서 지금 컨센서스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치를 발표했구나. 이 부분이 조금 실망스럽겠죠. 자, 2022년, 그러니까 회계년도 2022년입니다. 자, 전반적인 1년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요, 토탈 레비뉴는 4.005에서 4.015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온 수치입니다. 논갭 EPS 같은 경우는 4.75달러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컨센서스인 4.66보다는 적어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어닝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선사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애플의 주가가요, 간만에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3%면 폭등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거든요. 자,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요, 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가 어제 올타임 하이 최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하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클로징 벨이 울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마감됐을 때 3% 올라서 주가가 153.12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월요일날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90.2 밀리언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 평균 거래량이 76.3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의미는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빅테크 주식들에 조금 투자금이 놀리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의장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조금 위험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조금은 안전하게 빅테크에 투자 자금이 몰린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애플에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를 보시면요, 자, 애플이 이번에 라인업을 시켰다. 스칼렛 요한슨 아시죠? 스칼렛 요한슨과 크리스 이반즈. 크리스 이반즈는 캡틴 아메리카죠. 요 두 배우를 가지고요, 이번에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익스클루시브 무비다. 그러니까 애플 TV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를 이번에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영화의 제목은 고스티드라고 부르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을 보시면요, 또한 애플 TV 관련된 뉴스인데 데일리 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호스트죠. 존 스튜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번에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시사 프로그램 전문가죠. 프로그램 위드 존 스튜어트라는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9월 30일부터 방송이 시작된다. 따라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를 보시면 가장 좀 반가운 소식인데 IDC라는 리서치 펌이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에서 이번에 어떠한 전망을 보내주고 있냐면 아이폰의 그 배송이니까 판매량과 직결되는 수치죠. 이 수치가 14% 정도 올해 향상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안드로이드의 그 성장세를 넘어설 것이다. 지금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아이폰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안드로이드의 성장세를 아이폰이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애플 뮤직에 관련된 것인데 이번에 새로운 기업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클래식 뮤직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이름은 프라임 포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4가지나 되는 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어제 애플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에서요, 우리가 그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기업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페이팔, 또 하나는 이제 로빈후드였죠. 자,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오늘 또 굉장한 뉴스를 전하면서 두 기업의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보시면 3.64% 정도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빈후드는 무려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사가 있었길래 이렇게 두 개의 주식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팔의 주가가 바운스,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possible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컨펌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톡 트레이딩 플랫폼이니까 주식 거래소죠. 주식 거래소의 역할을 드디어 설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페이팔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페이팔 안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소식을 전해준 매체는 CNBC고요. 사실 지금도 페이팔을 통해서 주식을 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식 거래를 하는 방식이요, 거래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많은 그 브로커가 있거든요. 이 브로커에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된 근거가 써 있는데요. 이번에 페이팔이 한 사람을 하이어했다, 고용했다는 거죠. 누구를 고용했냐면요, 트레이드 킹이라는 브로커의 창립자, 코어 파운더인 리치 하겐이라는 사람을 이번에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는데 어떠한 타이틀을 갖고 있냐면요, Invest at PayPal이라는 자회사의 CEO로 이번에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거래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이팔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고요. 반면에 로빈후드의 주가는 7%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빈후드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페이팔의 잠재력 때문이죠. 왜냐하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 세계의 사용자의 수가 4억 명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만약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치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하지만 내일 모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브로커지 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가 최대한 한 8개월 정도는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CNBC에서 전해주고 있고요. 페이팔은 최근에 좋은 소식이 굉장히 연달아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전해드린 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영국 쪽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론칭했잖아요. 이렇게 매주 하나씩 좋은 뉴스를 전해주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강한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독하고 있는 CNBC 프로에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기사가 자주 발견이 됩니다. 오늘 기사 역시도 여러분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요, 이번에 Shared Favorite 주식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펀드 그러면 많이 들어본 이름이 있죠. 헤지 펀드 그리고 뮤추얼 펀드가 있잖아요. 이 두 펀드 형식은 굉장히 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투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주식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러한 주식을 가지고 리스트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참고로요, 여러분들 헤지 펀드 그러면 이름이 헤지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들의 투자 방식은 조금 더 위험한 그런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규제의 영향을 조금 받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액 투자자들을 조금 모아서 투자 자금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파생 상품 같은데 많이 투자를 하고 공매도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뮤추얼 펀드라는 것은요, 헤지 펀드에 비해서 소액 투자자들 여러 명이 모여서, 뮤추얼이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공동 자금을 설립을 한 다음에 채권이라든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두 개의 투자 기관, 성격이 조금 다른 투자 기관들이 동시에 좋아하는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뮤추얼 펀드 그리고 헤지 펀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들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리스크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 엑스포저를 하는가,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펀드가 동시에 사랑하는 주식들을 모아봤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분석을 할 때 살펴봤던 펀드의 개수가 나오는데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총 573개의 펀드 리스트를 살펴봤고요.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무려 813개의 헤지 펀드를 들여다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개가 동시에 사랑하는 주식을 모아봤는데요.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VIP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을 포함했고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그런 주식들만 모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 바스켓을 만든 다음에 이 리스트를 S&P 500의 상승률과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요, 헤지 펀드와 뮤추얼 펀드가 동시에 좋아하는 그 리스트의 상승률을 보니까 리턴이 무려 20% 정도 됐다고 합니다. S&P 500은 같은 기간에 16%밖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매달 수익률을 살펴봐도요, 무려 S&P 500보다 62% 정도 이기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리스트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헤지 펀드와 뮤추얼 펀드가 동시에 사랑하는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주식은 어도비고요. 두 번째로 파이저, 제너럴 모터스, GM이 보이고요. 리버티 브로드밴드 코퍼레이션, 마스터카드, 스퀘어, 트윌리오도 보이네요. 비자, 그리고 웰스파고, 다음과 같은 주식들이요,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펀드들이 동시에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요, 소비자들이 이제 전기차를 많이 살 텐데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아무래도 배터리가 아닐까 합니다. 얼마나 주행거리가 되냐에 따라서 그 전기차의 경쟁력이 조금 많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시점에 있어서 가장 주행거리가 긴 자동차를 살펴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EV, 일렉트릭 비클이죠. 전기차의 그 레인지를 결정할 때,
있는데 마일 레인지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행 거리거든요. 주행 거리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Certified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관해서는요. 어떤 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냐면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EPA라고 부르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EV가 판매되기 전에,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기 전에요. 이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공식적인 주행거리가 확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EPA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주행거리가 리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2021년 현재 지금 주행거리를 가지고 순위를 정해보면요. 원래는 이제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취소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리스트에 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루시드 상품이 두 개가 보입니다.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이 517마일, 그리고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이 503마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차종 모두 아직까지 출시는 되지 않았죠. 2021년 내에 출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루시드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사이버 트럭 역시도 500마일을 넘어가는 차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이제는 이제 500마일 밑으로 내려가면요. 벤츠가 만들고 있는 EQS도 487마일이나 달릴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차종 중에서 가장 그 주행거리가 긴 것은요. 테슬라 모델 S 롱 레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405마일을 달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루시드 에어 투어링이 406이고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다음을 보시면요. 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테슬라 모델 X, 테슬라 모델 3, X, Y, 3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대부분의 차종들이 다 지금 어베일러블하다.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차종 중에서 그나마 이제 주행거리가 많이 확보된 차종을 보면 포드가 만든 머스탕 마하가 있죠. 지금 305마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비아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300마일을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밑을 보시면 이제 300마일이 되지 못하는 차종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리스트를 살펴봤을 때도 테슬라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루시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께서도 이 리스트를 보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한껏 고무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 역시도 약간의 재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한다거나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기사는 월프 리서치라는 리서치 기업에서요, 우리가 투자를 피해야 할 만한 그런 주식의 종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월프 리서치에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2분기의 어닝 실적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만한 주식을 선별했다고 하죠. 자, 이번에 월프 리서치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평가 항목에는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라든지 에셋 그로스라는 것은 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지, 텍스 레이트,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만든 어닝 퀄리티 스코어라는 것을 가지고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0점부터 100점을 가지고요, 과연 각 기업이 어느 정도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는지를 측정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그 월프 리서치에서요, 라지캡 컴퍼니만 가지고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장주는 다 제외를 하고요, 최소한 3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100점 만점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닝 스코어가 낮은 밑에 20% 요 주식을 가지고 풀을 일단 만들어냈고요, 이 20%의 가장 안 좋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가장 숏 인트레스가 높은 주식들, 따라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들을 선별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프 리서치에 따르면요, 이렇게 어닝의 퀄리티가 낮고 그리고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들은 앞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피해야 할 주식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프 리서치의 분석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투자를 피해야 되는 탑 10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DC 네트워크 코퍼레이션이 있고요, 숏 인트레스트 레이시 11.6%, 전체 주식 중에서 11.6%가 지금 공매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2분기에 실적 스코어 같은 경우는 9점을 받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인데 9점이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두 번째로 RH가 보입니다. Restoration Hardware고요. 12.5%라는 공매도율 굉장히 높죠. 그리고 EQ 스코어가요 9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티치가 15.7%라는 공매도율 그리고 18점이니까 그 중에서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하죠. 보스턴 비어라는 맥주를 조제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10%의 공매도율 그리고 지금 어닝 실적을 가지고 만든 EQ 스코어 같은 경우는 빵점을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빵점을 받았고요. 비욘드 밑이 공매도율이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죠. 그리고 어닝 퀄리티 스코어 같은 경우는 2점을 받았습니다. 베이커 휴가 지금 8.2%의 공매도 6점밖에 못 받았고요. 텔라닥이 보입니다. 텔라닥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11.3%에 이르고 있고요. 이번에 어닝 스코어가 14점을 받았습니다. 선런이라는 기업은 17%가 지금 공매도 그리고 어닝 퀄리티 스코어가 3점이고요. 소노바 에너지 같은 경우는 16%가 공매도 그리고 어닝 스코어 같은 경우는 빵점을 받았네요. 자 마지막으로 AMD가 보이는데요. 공매도율은 7.4%니까 그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죠. 그리고 어닝 스코어 같은 경우는 4점을 받아서 이번에 AMD 역시도 이렇게 우리가 피해야 될 주식 목록에 들어갔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기사는 어디까지나 좀 재미로 우리가 읽어야지 이걸 가지고 또 투자 전략을 수정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서는요, 제가 전문가의 의견 중에서 남아있는 2021년 중에 테크 주식이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을 함께 읽어봤잖아요. 자, 이번에 등장하는 전문가 톰 리는요, 남아있는 기간 중에 만약에 테이퍼링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다면 시장이 큰 조정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요. CNBC에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출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면 항상 톰 리를 출연시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청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보시면요. 무려 4만 7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청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전문가인데요. 이렇게 인기 많은 전문가 톰 리의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고요. 판단을 직접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 8월의 마지막 날 멋지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달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mean, we're in an extraordinary period because the Fed has been so accommodative, and I think investors have really benefited from this long enough that taking away the accommodation and tapering is going to be a huge adjustment. So I don't think anything's going to be linear, and I think there is going to be a lot of market adjustments that take place once markets begin to realize tapering's taking place. So it could be very painful in some areas of the market, yes. Now, analysts will come on our air, we'll talk to sources that point to a couple of areas that I want to get your thoughts on. They point to things like the meme stock activity. They'll point to SPACs, to NFTs, non-fungible tokens, to crypto as evidence of kind of these pockets of excess in terms of what they've been seeing with regard to price activity. How do you kind of assess these various areas and those that are more sensitive to monetary policy? You know, I think we're going to know as we get closer to a period of adjustment what is grounded on fundamentals and what's supported purely by liquidity or by, you know, the reflexivity, assuming other people are buying things. I don't necessarily agree that NFTs or crypto is actually in a bubble in that manner. And I think it's, you know, as you know, SPACs are largely just a capital structure. And so I think there are going to be some SPACs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is, and there's going to be a lot of, you know, sort of de-SPACed entities that might re-rate. But, you know, it's going to be a winners versus losers. And, you know, as Warren Buffett says, it's really going to be a moment when the tide goes out and we can see who's wearing a bathing suit. Yeah, that is one of my favorite Buffett quotes as well. Where do you see the winners and losers? What types of companies can be opportunistic here? Well, you know, I think there's a lot of things that have changed since the start of the pandemic. You know, one is that
there are a lot of businesses that have fundamentally drastically reduced cost, and that benefit is going to be decades of re-engineering, right? Over 18 months, they had a chance to really take a look at their operations and cut costs. And I think a lot of S&P 500 companies fall into that category. But even in places like leisure and theme parks, like a Six Flags, these companies have done a great job of really rethinking how they serve and delight customers. So it's not as easy to say the whole market should have a drastic adjustment. And then I think there's really a demand story out there. I think there's a lot of pent-up demand. And, we are seeing things where more investments coming, whether it's people moving to the suburbs or supply chains moving to America. These are really big structural changes, and maybe they hurt companies outside the U.S. So I think it'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once accommodation sort of starts to come off. But I do think it's not something to say that the entire stock market will, have the rug pulled out from under it. Interesting. So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happen with the broader stock market? As you listen to Fed officials speak this week, Chair Jay Powell speak today, have you changed your assessment for what the stock market looks like moving forward? I think the stock market in 12 months is in great shape because we're in the midst of an expansion, and there's a lot of pent-up demand, and there's,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real demand growth. But it would be incorrect to say stocks will sail through a Fed tapering easily. I think I think everyone should brace for a period of volatility, and then it's hard to tell if that sell-off starts before the Fed because the market's anticipating it, or if it's in response to the Fed. But I would expect a lot of turbulence, yes. All right. Well, we'll be looking out for that. I will say it's what keeps our jobs interesting, and we appreciate your commentary. Tom Lee, thank you for being here.